와, 11월 10일 한국 증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3% 넘게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 사이에 벌어진 거대한 동상이몽인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3.02%. 와, 코스피가 하루에 70포인트가 넘게 뛰면서 2400선을 그냥 단숨에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몇 달 만에 나온 가장 큰 상승폭이거든요. 그야말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랠리였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시장 이면에서는요, 두 투자자 그룹 사이에 정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듯이 사고 다른 누군가는 팔아치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투자자 대격돌, 그 실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반대로 1조 1,600억 원을 팔아치운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해 베팅된 셈입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았을까요? 우선 이날의 승자처럼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인 걸까요? 기관이 움직인 데에는 아주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좀 낮춰주겠다는 정책이 나왔어요. 이건 뭐 고배당 대형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둘째,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였습니다. 차세대 HBM 메모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신승진 팀장도 이번 상승은 반도체와 조방원이 이끌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조방원이 뭐냐면 조선, 방산, 원전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바로 이 섹터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핵심 포트폴리오였던 거죠. 그럼 시장의 또 다른 큰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움직임은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 전략은 더 재밌습니다. 보면요, 개별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현물 시장에선 1,500억 원 정도를 팔았어요. 오라? 싶죠? 근데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선 무려 1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하자면 이 선수 저 선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 팀 전체가 이길 것 같아. 여기에 돈을 건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좀 가려내면서도 한국 증시 전체가 오를 거라는 데는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한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이제 판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상승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역방향 투자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들 분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르는 건 팔고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투자 패턴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큰 흐름과는 반대로 가게 되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패턴이 딱 보입니다. 11월 초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쭉쭉 빠지던 네이버, 삼성 SDI,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죠. 한창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랑 그 조방원 종목들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날 나온 1조 1,600억 원의 매도는 아마도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정리하는 손절매 물량이거나 혹은 내가 안 가진 주도주가 막 오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추격을 포기하는 물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컸으니까요. 좀 지쳐서 방어적으로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상승에 베팅한 날, 시장의 챔피언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죠. 10만 600원.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만 전자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대장주가 돌아왔다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SK 하이닉스입니다. 60만 6천 원.
신고가를 그냥 갈아치우면서 이 HBM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랠리의 진짜 리더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조선의 HD현대중공업, 방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기관들이 꾸준히 사모았던 이 산업재 섹터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긍정적인 암치료제 임상 결과 덕분에 매드팩토가 상한가를 쳤고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올라가면서 친환경 에너지주들도 급등했습니다. 또 새로 상장한 이노테크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따따블 행진을 이어갔죠. 시장 전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뜨거웠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이제 다음 시험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4시에 나올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전망입니다. 이 발표가 이날의 이 뜨거운 랠리가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의 신기루였는지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과연 한국의 실물 경제가 이 뜨거운 증시의 열기를 계속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KDI가 내놓을 성장률, 그리고 물가 전망치, 바로 이 숫자에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